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정원 기자와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류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율주행차, 로봇, 정말 우리가 향후 중요한 먹거리인데 중국의 위협이 녹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뛰어넘는 성장 산업이라고 기대했던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이제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우리 채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저는 류 기자가 생각하는 냉정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 2차 전지 상황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많이 위험하죠. 사실 진짜 위험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약간 비정상적으로 좋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 사이에 좀 좋다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이제 전기차 판매가 좀 안 좋아지면서 사실은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부품이 세트를 압도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산업 초반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품 회사라면은 세트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강점을 가질 수도 있고, 뭐 ASML처럼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면은 그걸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배터리라고 하는 기술은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생산 능력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렇죠. 개발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업체들이 뛰어드는 거고 하려고 하는 건데,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했습니다. 하이니켈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비싼 배터리를 판매를 했고 이제 고급차에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전기차가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는 싼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배터리도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는 다 비싼 거예요. 지금 2028년, 30년까지 수주해 놓은 물량은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수주 물량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2028년도부터 공급 들어가야 되는 게 신규 수주거든요. 굉장히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ATL, BYD, 뭐 CLB 이런 지금 회사들이 엄청나게 밀어넣고 있고, 자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거의 뭐 잠식 당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나마 미국 업체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스텔란티스, 포드, GM, 빅3라고 하잖아요. 거기 다 우리 배터리 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교차로도 써요. 원래 GM은 LG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삼성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원래 삼성을 썼던 리비아는 이제는 LG를 쓰기로 했고, 이러면서 막 교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 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켜내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시장의 과반 이상이 CATL과 BYD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3사를 합쳐봤자 30%가 안 됩니다. 점유율이 엄청 낮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파나소닉 빼고 다 또 중국 업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70% 가까이가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찔한 거죠. 그래도 몇 년 전도 아니에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50대 50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점유율이 순식간에 빠진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먹어야 되는 훨씬 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점유율은 오히려 점점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지금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 업체가 국내 3사가 있잖아요. 네.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 SK온 있고 삼성 SDI가 있는데, 네네. 세 회사 중에는 그래도 제일 상황이 나은 회사가 누가 있나요? 그나마 이제 비슷비슷한데 네. 좀 나은 곳은 네네. SDI가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투자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네네. 물론 뭐 약간 시기적으로 봤을 때 SDI가 운이 좋았다고는 볼 수 있어요. 투자를 좀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미리 돈을 많이 안 쓴 거죠. 그렇죠.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엄청 왜 이렇게 먹었죠. 투자를 안 하냐. 네. 뭐 의사결정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분 이야기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운이 많이 좋았던 거고, 최소한의 투자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지금 쌓고는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고체 쪽, 그리고 이제 46파이라고 하는 그 원통형 배터리 쪽에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쪽 기술력이 워낙 좋았는데,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공급사들이에요. 아무리 배터리를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해봤자 공급한 업체가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지 그 셀업체도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죠.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LG가 좋았던 거는 테슬라,
GM, 현대차 이런 데 많이 공급을 했던 거고 그들이 많이 팔아줬기 때문에 LG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던 건데 그렇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ATL로 거의 많이 지금 돌아섰습니다. 롱레인지 일부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모델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지만 롱레인지 대부분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는 전부예요. 전부 다 지금 CATL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스탠다드가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CATL한테 줘버렸잖아요. 그 고객을 LG가 요즘 좀 힘든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그런 거고 SK1 같은 경우에는 SK1은 참 제가 참 안타까워요. 사실 그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생산 기술. 네네. 흔히 말하는 수율을 잡는 기술 있잖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좀 불이 덜 난다는 인식도 있었잖아요. 네, 안전성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폼팩터가 너무 약합니다. 폼팩터가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콤팩트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 원통형, 각형, 파우치 뭐 이거. 맞아요. 그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폼팩터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부분이 이제 파우치를 많이 했죠. LG와 SK온이 거길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이니켈 파우치형이 우리의 주력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서 중요해지는 게 무게를 덜면서 그리고 이제 멀리 갈 수 있고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셀 모듈 팩으로 가는 단계를 줄이는 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기서 모듈 단계를 지금 뺀 셀2 팩 그렇죠. 혹은 셀2 샤시, 셀2 바디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파우치형 배터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라면 봉지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칼로 쭉 끄면은 바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안에 조금만 깊이 뭔가 송곳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하면은 막히면 불나죠. 바로 불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셀2 바디라든지 셀2 팩으로 갔을 때는 모듈 단계 없이 이것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차세대 전기차로 넘어가는 업체들이 이게 우리는 셀2 팩으로 만들 수 있는 폼팩터를 원하는데 SK온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LG만 하더라도 원통형 있죠, 파우치형 있죠, 이제는 각형도 거의 만들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는 없는데 그렇죠. 원통형과 각형이 있고요. 있고. 그런데 SK온은 지금 파우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수주가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그나마 현대차 그룹이 지금 계속해서 사주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에서 모듈 팩화하는 공정이 있고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SK온 걸 받아서 한다고는 하긴 하는데 만약에 셀2 팩으로 갔을 때 지금 셀2 샤시라고 하는 기술을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갖고 오는데 이거를 SK온 걸 못 씁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도가 됐는데 GV90이라고 하는 차량이 이제 2026년도에 나오잖아요. 거기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SK 걸 쓰고 싶지만 SK 걸 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각형 쪽에서 잘하는 지금 이제 그 삼성 SDI 배터리를 쓰기로 한 거고 똑같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폼팩터가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사를 그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SK온은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3프로 TV 나가서 네. SK그룹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준우 선배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SK 최태원 회장이 쇠복이 있다. 나는 SK 하이닉스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으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SK 오늘 보면 이게 또 사람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SK 그룹 잘 기억해 보시면은 네. 이노라든지 합병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그 합병 자체가 SK온 일병 살리기 살리기 구하기였어요, 진짜.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지금 그룹 전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이닉스 말씀하셨지만 하이닉스 인수 잘해서 지금 엄청 SK가 잘 나가잖아요. 그 다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먹거리가 사실 배터리인데 이거를 지금 시기만 잘 버티면 어떻게든지 SK를 먹여 살려줄 그런 산업인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미래 기술을 봤을 때 조금 늦습니다. 조금 그래서 약간 우려가 많이 되죠. 일단 뭐 2차 전지 이야기 들으면서 참 우울하긴 한데 네. 뭐 어쨌든 냉정한 현실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셀 업체는 이렇다 치면 이제 4대 소재, 양극재하고 음극재, 네. 뭐 분리막, 전해액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밸류체인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쪽은 뭐가 있나요? 그래도 우리 그 밸류체인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셀 빼고 밸류체인은 괜찮습니까? 네. 이게 우선순위로. 괜찮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네네. 기술적 혜자가 있다라는 네네. 말이고
당연히 어렵죠. 산업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중국 자체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는 무엇보다도 소재에 들어가는 그 광물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물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지금 굉장히 좀 강력하게 또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좀 특혜라든지 말 그대로 그러면 소재 원재료에 대한 지역 표시제 같은 것들이 된다 그러면 네네. 결국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라는 기회가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양극재. 양극재 쪽에서는 지금 하이니켈이 뭐 많이 약해질 거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긴 하지만 LFP 때문에. 근데 고급차 그리고 이제 고성능차는 하이니켈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좀 아직까지 괜찮고. 중국 쪽 배터리에도 납품할 수 있는 건가요? 하이니켈은? 하이니켈 못합니다. 못합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CATL도 지금 NCM 배터리를 만들긴 하거든요. 고성능차에 들어가는데 잘 만들어요. 이제 걔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만드는데 아직까지 9반반이라든지 아니면 9.5라든지 이런 굉장히 초하이니켈은 아직은 못 만들고 있기는 한데 언제 따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전구체랑 그리고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앞세워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고부가 가치로 가는 쪽에서는 괜찮을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LG가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게 미드니켈이에요. 미드니켈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523이라든지 뭐 53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배터리인데 니켈을 50%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니켈을 50%로 낮추면 주행거리가 줄고 출력이 줄어서 조그마한 차이밖에 못 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그 이제 코발트를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코발트 함량을 낮추면서 이제 그 부분에 다른 광분을 넣어서 이거를 출력을 높여주는 그런 지금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코발트가 제일 비싸요. 그렇죠. 네, 코발트를 최대한 낮춰야 되고 이걸 또 낮춰야지만 사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광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발트를 낮추는 기술을 지금 LG 엔솔이 굉장히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그 LG 화학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조만간 상용화 될 겁니다. 그게 상용화가 되고 나면은 LG는 사실은 조금 숨통이 트일 겁니다. LG 화학이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둘 다죠. 둘 다죠.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니켈 말고 팔 수 있는 게 LFP를 가야 되는 건데 LFP를 지금 르노가 사주기로는 했지만 르노 전기차가 많이 팔릴까?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유럽을 제외하면은. 그러면은 미드니켈로 가서 이제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국내 업체들로 많이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지금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미드니켈이 나오면은 지금 우리는 LFP 말고 이거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LFP가 가격 경쟁이 되는 정도인가요? 네. LFP보다 많이 안 비싸집니다. 물론 뭐 LFP보다 싸게는 못 그렇죠. 만드는데요. 네. 싸게는 못 만드는데 그래도 뭐 한 10%, 20% 정도 더 비싸지만 그래도 성능은 훨씬 더 좋게 낼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작은 전기차, 싼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200km, 300km 가면은 안 타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차만 작아졌을 뿐이지 얘도 부산 갈 수 있어야 되고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지금 원하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데 거기에 지금 맞춤형 배터리가 미드니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미드니켈 그럼 관련 밸류체인은 LG 화학밖에 없나요? 아니면 그 밑에 뭐?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적인 곳은 LG 화학으로 지금 알고 있고 다른 양극재 업체들은 그쪽은 관심은 별로 없는. 네, 아마 포스코 퓨처엠도 하고는 있지만 거기는 여전히 하이니켈 쪽도 훨씬 많이 하고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에서 확실히 조금 잘하고 있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밸류 체인도 그렇고 공급량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다 중국 업체들보다 한 수 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뭐 안심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동박 쪽도 괜찮아요. 동박도 보면 뭐 넥실리스라든지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고가 맞고 이제 문제가 이제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어쨌든 많이 팔아야지 조금 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 단가 낮출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중국 업체들한테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기술은 우리가 앞선 거는 분명한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얼마나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게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성차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우리가 중국처럼 싸게 공급을 안 하더라도 이게 많이 팔리게 되면은 거기에 밑에 있는 셀 그리고 밑에 달려있는 밸류체인들이 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 업체가 어떤 어떤 완성차 업체한테 이제 수주를 따내는지가 진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게 산업 전문가니까 그냥 이제 뭐 이거 주가 상관없이
요 밸류 체인에서 주목할 기업들 한 3개만 말씀하신다면, 요거는 이제 투자의 판단은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절대 추천 드리는 게 아니라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거, 네, 주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혹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SDI, 삼성 SDI, 네, 네. 셀 쪽에서는 SDI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요. 네네. 소재로 내려가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지금 LG화학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석유화학 산업 때문에 좀 좋지는 않은데 미드니켈 쪽이 괜찮아지게 된다면은 이제는 LG화학이 그래도 이제 석유화학에서 안 좋았지만 그 배터리 소재 쪽에서 조금 실적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체인뿐만 아니라 기술력으로 봤을 때도 뭐 워낙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 하잖아요. 진짜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박을 빼고 나머지를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류 기자가 말씀드린 회사들은 그 밸류에이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그냥 사업적, 산업적, 기술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네, 이거 절대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네. 아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 한 4년 동안은 진짜 트럼프가 중요할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기 2부가 되면은 1기 때는 조용했거든요, 사실. 말도 많이 떠들었는데 본인은 분명히 재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안 했던, 밀어놨던 일들을 이번 4년 동안에 막 몰아칠 거고, 실제로 지금 뭐, 취임 당일에 바로 이제 우리가 USMC를 파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많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인사는 그거를 완전히 지금, 목적 자체가 미국입니다, 미국. 성킴 이제 예전 주한 대사를 지금 이번에 사장으로 앉히고 호세 무뇨스라고 하는 미국 북미의 이제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을 대표에서 CEO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구성원들 대부분 봤을 때 미국 통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회장으로 올라간 장재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GM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좀 친화적인 곳으로 지금 많이 턴을 했다라는 거는 미국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만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것보다 이제 리스크를 많이 줄여나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뭐 테슬라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 4년 동안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뷰를 많이 지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이번 정부로 인해서 많이 바뀌는 게 이 회사의 뭐 기술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을 겁니다. 그렇죠. 전기차적인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배터리 수급이 지금 CATL 배터리를 못 가져오는 게 굉장히 지금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좀 큰 그렇죠. 허들이거든요. 허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열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좀 좋게 될 거고, 반대로 또 우리한테는 안 좋네.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쪽. 이쪽 부분이 사실은 아마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많은 수천억에 달하는 정치 자금을 주면서까지 올인을 했던 게 사실은 로보택시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앞으로 나갈 그런 이제 미래 먹거리이자 테슬라라고 하는 그 브랜드 이미지의 정점을 찍는 게 사실은 자율주행이잖아요. 그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규제 자체를 많이 완화를 시켜주지 않을까 싶고, 휴머노이드가 사실은 지금 되게 규제가 많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게 기술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인권이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규제가 또 많이 산정을 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트럼프가 풀어주게 되면은 옵티머스라고 하는 그 로봇이 굉장히 많이 퍼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 선점 효과와 데이터를 쌓아가는 부분, 또 이제 그를 통해 또 이제 기술을 다시 한 번 더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4년 동안의 테슬라는 기존의 테슬라랑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류정호 기자 오늘 처음으로 모셨는데요. 정말 이제 평소에 제가 많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 다른 섹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 테크하고 융합이 되면 또 많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여건이 괜찮으시면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이제 모시고 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한 달 좀 뒤에 한번 또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